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실패의 원인은 이제 있는 거죠. 그냥 다 실패한다? 뭐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에어비앤비도 있고 우버도 있고 17년 전에 구글이 지금은 세계에서 거의 10여 년 애들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 있고요. 많이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기업들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B인사이트라는 미국의 뭐 컨설팅 회사이기도 하고 투자 회사이기도 한 데이터 분석 회사이기도 한 회사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될 것 같았는데 얘네들은 정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아이템인데 근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추적 검사를 해봤어요. 야 너네 왜 실패했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실패 원인 위에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대더라는 거죠. 5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을 모르더란 얘기예요. 시장을 모르더란 얘기예요. 제품만 있으면 판매가 될 줄 알고 서비스만 있으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시장의 구조 그리고 이 경쟁사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의 니즈와 원칙 과연 이 제품과 서비스가 정말 원하고 필요했던 건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 없고요.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특히 전문 지식이 높으신 분일수록 테크놀로지 푸시형 제품 서비스를 잘 만드세요. 내가 이런 기술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만들어서 내놓으면 성공할 거야 라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그 울산에서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심사를 하시는데 그 나사에서 근무하신 분이 오셨었어요. 휴스턴 나사 본사가 있는데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연구원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때 어떤 연구원이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쪽으로 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그런 마이크로웨이브 관련 박사님이셨어요.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나사에 다녔어. 발표 자료도요 온통 영문이에요. 기술적인 내용에 막 특허에 나사에서 쓰고 있고 이 기술을 내가 한국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들어도 나사가 빠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가 이 기술이 하이테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성공해. 그러니까 돈 줘 라는 식이에요. 그분 설득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분 떨어지시면 또 지원하시고 떨어지시면 또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고 막 이랬던 분이신데 한참 설명을 드렸었어요. 따로 불러서 사업이란 이제 아주 훌륭하십니다.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시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자, 이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보고 제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제서야 제가 해야 될 게 이게 아니군요.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여전히 연구개발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시장의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높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없죠. 대기업들도 이런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죠. HTC라는 대만 업체잖아요. 우리 그 핸드폰 경쟁사죠. 세계 브랜드 5대 브랜드 중에 하나였던 업체인데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도 나름대로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고 하지만 결국 아무리 좋은 테크놀로지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이테크라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는다니. 항상 머릿속에 에어비앤비, 우버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못하죠. 외국 애들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이에요. 팀. 제가 에어비앤비랑 우버도 사실은 창업이 3명이서 같이 했고요. 에어비앤비도 결국은 3명이서 같이 했고요. 구글 너무너무 유명하시죠? 구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쵸?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에릭 슈미츠. 에릭 슈미츠는 나중에 CEO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혼자서 하셨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나이키도 마찬가지. 뭐, 빌 게이츠나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시면 정말 유능한 팀워크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를 잘 못하세요. 나 혼자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됩니다.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고요.
팀워크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야 나와 같이 하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팀워크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투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파운드의 개념을 더 좋아해요. 코파운드는 뭐냐면 자 역할 CEO로서, CTO로서, CMO로서, CFO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이 회사의 지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네. 물론 CEO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네. 그래서 자기 회사라는 몸담고 그리고 자기 역할이 명확한 회사가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런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모델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사업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사람한테 이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같이 할래라는 걸 제안을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시작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팀워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에 있던 업체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3층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던 업체, 신문에도 났었는데, 되게 유능했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이제 막 성장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매출 2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매출 20억은 제조업으로 따지면 5배에서 10배 규모입니다. 예, 소프트웨어가. 이런 업체가 이제 너무, 대표가 즐거워서 가족들과 정말 몇 년 만에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안 좋은 사고가 났죠. 근데 이 기업이 단 2달 만에 문을 닫습니다. CEO의 부재는 회사의 존폐에 영향을 줘요. 이해되셨어요? 자, CEO라면 내 회사가 내가 없으면 문 닫기를 바라겠어요? 아니죠. 나 없어도 잘 되기를 바라야겠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CEO가 없으면 회사가 문 닫기를 바라겠어요? 아니겠죠. 같이 있을 때 물론 잘 되겠지만 CEO가 없더라도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팀워크라는 거는 이렇게 극한적인 부분 뭘 계산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팀워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수익 구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은 부정은 방금 얘기 드렸었습니다. 아까 이제 내가 시작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쭉 개발하다가 판매가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익 이런 거 가야 되는데 이 단계 내가 처음에 시드 투자를 받아 또는 이제 뭐 국가에서 지원을 받거나 했을 때 제품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띵 하고 이제 판매가 되는 시점이 되면 얘 만들었네 잘 되겠네 또 투자가 들어오죠. 또는 지원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돈이 일득해서 그동안에 썼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플러스가 됐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기 시작한. 얘 봐라 돈 더 주면 이제 더 많이 벌겠네.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단계별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금이 끊이질 않아요. 투자자들이 그런 걸 찾고 다녀요. 지금도. 돈 들고 다니면서 막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가지도 않고 돈만 주세요 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끝이 안 보여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사실 초기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투자가 들어올 수 있어도 후속 투자가 들어오기는 쉽진 않다는 얘기죠. 자금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진행 속도가 방향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뭔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에서 밀림인데 스타트업들 여기 보세요. 한 분도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이 열정이면 이게 스타트업 맞아요. 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절반이 이걸 하고 있거나 졸거나 교수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들하고 전 그래서 이게 강의가 되게 좋아요. 스타트업들하고 하는 게 초롱초롱 하거든요.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이게 이제 스타트 라인에 딱 섰습니다. 지금 서 있잖아요. 딱 서 있습니다. 이게 딱 서서 보세요. 옆을 잘 살펴보세요. 시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하고 같이 시작할 놈이 딱 옆에 서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벌써 저만큼 가고 있는 애가 있더라는 거죠. 찾아보시면. 국내에서만 찾지 말고 국외적으로 한번 보세요. 벌써 저만큼 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한 발 딱 떨어뜨리잖아요. 뒤를 딱 보세요. 나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와요. 벌써.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미 벌써 우르르륵 하고 내 경쟁자들이 저 앞에 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금방 밀려요. 정말 금방 밀려요.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런 프로그램도 K글로벌이나 이런데 이제 글로벌 런칭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한번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국내에서의 스타트업들만 보지 마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밸리, 요즘은 실리콘밸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많이 왔어요. 소마 이런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핫한 스타트업 그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핫하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베를린이에요. 예, 독일 베를린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예, 거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실리콘밸리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그거보다 더 활기가 차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는 정말 뭐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계속 전화 와요. 예, 이구동성. 아, 장난 아니다. 여기는 핫하다. 아이템 빨리 줘. 빨리 데리고 와. 막 이런 식이에요. 예. 한번 가보시면,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보시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 방의 절반 정도 되는 곳에 한 4명이서 같이 살아요. 쉐어를 해요. 이제, 블리팅 보드에다가 이제 내거든요. 나 이런 일을 해. 나 이런 데 살고 있는데, 나 이런 일을 해. 같이 룸메이트 구해. 근데 룸메이트가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룸메이트를 구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내 아이템을 같이 개발도 하면서, 같이 돈 들어가는 것도 쉐어도 하면서, 네 거 내가 도와주고, 내 거 네가 도와주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막 계속 써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요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렌트비를 내야 돼. 임대료가. 근데 비싸죠. 우리나라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하면 반지하 막 요런 데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는 요게 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예요. 거기서 이제 4명이 기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햄버거 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예, 라면만 먹고 막 하는데 불이 안 꺼져요. 절대 불이 안 꺼져요. 이게 스타트업이에요. 예. 그리고 얘네들의 시드 머니가 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들 시드는 국가에서 주는 돈 맞니? 아니면 투자만 무조건 맞니? 라고 했는데 너 우리의 시드 머니는 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딱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냐면 크레딧 카드를 딱 보여줘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따지면 현금 서비스. 걔네들의 시드예요, 이게. 예. 그러니 실패하면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3개월 동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들하고도 계속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고. 예, 근데 투자자들을 쫓아다니진 않아요. 자기네들이 투자자들만 쫓아다니면 또 이렇게 투자자 별로 안 좋아하고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셀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미팅도 많이 하고 피칭데이도 많고 해서 문화가 좀 잘 돼 있긴 한데 가보시면 정말 이제 이 투자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불 켜져 있으면 이렇게 똑똑 두드리거나 불러내가지고 차 한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너 뭐하니? 내가 이름 그래 우리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래? 한번 와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와요. 예, 소문이 나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뚝뚝 두드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경쟁에서 밀린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보지 마시고 한번 해외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율이 쫙 올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약 먹고 뭐 타임 먹고 뭐 밤새 이런 얘기가 아니시고 열정이라는 그 열정을 잃지 마시라는 거죠. 예, 스타트업이 열정이 딱 꺼지는 순간 회사는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없어지거나 예, 뭐 이상한 쪽으로 가거나 예, 그래서 열정을 안 되고 5번째가 사실 이제 수익 구조의 실패를 했는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은 구조예요. 이게 수익 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예, 요 얘기는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10분 정도 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과반은 쉬는 시간마다 뒤에 있으니까 편하게 가져다 드시고요. 출석 체크를 오실 때랑 나가실 때 2번 할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도 출석 체크 대학생 같지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금 추우신가요? 좀 꺼드릴까요? 그 추워요? 제가 더운 옷을 벗으면 큰일 나는데. 비가 이제 그쳤나요, 밖에? 다행이다. 집에 가실 땐 좀 편하게 가시겠네요. 예보도 없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열정에 대한 정의를 혹시 한번 와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이렇게 힘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변화가 있으면 저는 그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와. 어록을 하나 만들까? 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래서 새로운 거, 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는 거는 열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저께 했던 게 아니라 어저께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걸 한다면 그게 열정의 시작이 아닐까. 그걸 찾아야 되니까 새로운 거.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걸 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도 쿵쿵쿵쿵 뛰어요. 오늘 강의하러 왔잖아요. 쿵쿵쿵쿵 뜁니다. 네. 이 강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 강의거든요. 똑같은 커리로. 근데 매일 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좀 전에 1시간 전과 지금 1시간도 또 다른 쿵쾅이. 예. 이번 시간에 또 어떻게 또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지? 농담이고. 항상 쿵쾅쿵쾅 거리는 거죠. 그게 변화를 준다는 건 바로 열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5가지 요소, 실패 원인에 대한 5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5번째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첫 시간에서 조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또 조금 부합은 돼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좋은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은 그게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5가지 이유, 또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수익 구조, 이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이 돼요. 니즈, 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팀워크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가 전체를 포괄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이게 수익 구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대부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 그냥 컴퓨터상에서 분석을 해봐서 그냥 쟤네들이 저렇게 하니 나도 이렇게 해. 얘가 온라인에 팔니 나도 오픈마켓에 팔면 돼. 얘가 오프라인에서 저렇게 매장 갖고 있으니 나도 오프라인에서 할래. 라고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경쟁의 차별화가 없고, 그렇죠? 혁신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걔는 처음에 남들이 하지 않은 오프라인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내가 걔하고 똑같이 오프라인 간다 그러면 또는 그 다른 경쟁자들도 똑같이 그런 시장에 들어올 테니, 그렇죠?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때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좋은 예가 뭐냐면 웅진코웨이. 제가 웅진코웨이 가지고 몇 년을 울고 먹습니다. 너무 훌륭한 기업이라. 세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웅진코웨이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정수기, 비대기도 팔고 있고 요즘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가 뭐 애초에 아주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 뭐 그 정도쯤에서부터 30년도 됐겠네요. 정수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사실은 지금은 거의 필수죠.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거는 집에 뭐 거의 어저께 만난 교수님은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공기청정기하고를. 아주 필수가 됐어요. 근데 20, 30년 전만 해도 공기청정기는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티코라는 차 혹시 아세요? 네, 티코, 작은, 이거 폄하하면 안 되는데, 턴할 때 이렇게 땅 짚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차. 지나가다가 껌 딱 밟으면 차가 멈추는 차. 뭐 이런 차를 티코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티코 가격과 정수기 가격이 똑같았어요. 차 한 대 가격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뭐 큰 집, 어마어마한 큰 집, 회장님 집, 아니면 뭐 좀 좋은 회사,
아니면 그런 데서는 이제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는 찾아보지도 못하는 정수기였죠. 예.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슈가 터진 게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거든요. 물 안 좋다, 뭐 오염물 나왔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여행도 자유화가 되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면서 외국인들이 물을 들고 다니는 걸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물을 들고 다녔지? 우리는 그 당시에 지나가다가 막 이 노란, 아니 빨간 나라에서 물 퍼먹듯이 되잖아요. 배고프면 수돗물 학교 가서 수돗물 틀어가지고 물 먹듯이 된데, 어이구, 외국인들이 물을 사들고 다녀. 아,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물 깨끗한 물을 먹어야겠구나. 예. 그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웅진코웨이가, 오, 날라다녔어요. 근데, IMF 전이죠? IMF 전쯤에, 아무튼, 예, 이게 뿡 하고 터졌어요. IMF 때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떡 터지면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정수기의 판매가 급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조만 생각하고 판매를 했던 데서 뭔가 바꾸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회사 내 직원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지금 생각하는 그거. 아, 팔지 맙시다. 빌려줍시다. 응. 아니, 비싼 거, 물은 필요하다는 거 사람들이 아니까 이거를 빌려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36개월. 그 당시에는 빌려준다는 거 자동차 빼고는 거의 없었죠. 빌려준다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시대입니다. 다 소유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다른 제품과 공유를 한다는 게 사실 그 당시 우리의 생각으로서 정서상에서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빌려주재. 예, 빌려주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빌려주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코디의 아이디어, 코디. 코디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원래 코디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빌려주고 나면, 자, 빌려줬으니까 매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매일같이 이렇게 꼬박꼬박 던져야지 하는 사람,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에이, 다음 달에 주지 뭐. 에이, 돈 없는데 그냥 띄워먹지 뭐. 이런 거잖아요. 코디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사실 돈 잘 받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코디의 역할은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수기를 빌려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정수기에서 물을 넣으니까 아, 이거 정수기 불편해. 너무 커. 우리 집에 너무 커. 그래서 이 싱크대 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좀 작은 것 좀 만들어주면 어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디가 그래 알았어 하고 와서 본사의 연구개발자들한테 야, 소비자들이 이런 거 원한대. 이거 만들어줘. 해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곧 갖다 준 거예요. 야, 이 정수기 이거 눈에 보이기 싫으니까 안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 데도 설치 좀 하게 좀 해줘. 알았어. 그럼 개발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싱크대 밑에 필터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배수구에서 바로 물 따라 먹을 수 있도록 바꿔준 거예요. 야, 정수기가 여름에는 얼음물도 나오고 아이스도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 알았어. 바꿔줄게. 오케이. 그런 역할 코드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발전하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이 막 신제품을 나와서 코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가면 이제 36개월 지나고 나면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했잖아요. 36개월 동안 빌리고 나서 필터 교환해주고 36개월 지나면 네 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거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언니 이제 됐어. 우리 이제 36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거 다 언니 거야. 괜찮아. 근데 나는 이제 필터 돈 안 내면 나는 필터 못 고치러 오니까 이제 알아서 해 하고 가는데 너무 아쉽지 언니.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 언니 지금 있는 거 그냥 버리고 이거 새롭게 바꿔가. 이거 우리가 가져갈게. 어때? 콜.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도 코디가 가서 고객들한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웅진코웨이의 마켓쉐어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50%대에서. 예전에는 70%, 80%대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코디의 역할이 고객을 끝까지 끌고 가요. 이걸 락인이라고 하거든요. 락인. 묶어놔요, 고객을. 고객이 도망을 못 가. 새로운 제품을 못 받고. 코디가 계속 끊임없이 가서 필터 청소해주지, 안내해주지, 새로운 제품 알려주지, 새로운 거 나오면 알려주지, 또 필요한 거 가서 또 얘기해가지고 또 전달해주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수익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수익 구조라고 하면 어떤 것만 생각하느냐? 그냥 온라인에 판매하고 돈 벌면 돼. 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팔고 1차적인 물물 교환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서비스 모델 특히 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서비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돈으로 뚝 들어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들어와서 내 걸 쓰고 거기에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내는데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개념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벌집 모양의 그 김기사가 우리가 670억에 팔렸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 들어간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카톡이 인수한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인수했느냐? 그 안에 들어간 유저를 보고 인수하는 거예요. 유저라는 시장.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달성해야 될 게 수익이 아니라 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그 내가 봐야 될 그 유저들의 카운터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오래 어떤 킬링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단계별로 설계가 돼야 그 결국은 뭐가 되느냐? 나하고 수익으로 전달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우리는 다 간과를 하죠. 무시를 하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 제품은 이렇게 팔면은 끝. 예.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고 미국이고 외국이고 다 이 구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좋은 기술, 좋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에어비앤비가 성공한 이유. 에어비앤비가 나왔을 때 에어비앤비와 같은 모델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에어비앤비가 평범했어요. 근데 투자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 쟤도 하는데 그 얘기예요. 예. 뭘로 바꿨나 이거죠. 그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예. 그 모델링을 하는 것이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라도 차별화가 만들어진다니. 그러니까 결국은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링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에서.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